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0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델타 변이 감염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걱정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돌발 집단 감염의 해외 유입 증가까지 여러 변수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최상의 대책으로 꼽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월화 300명대 나왔고 이제 이틀 600명대가 나왔어요. 줄어드는가 싶더니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그 방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또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감염력이 계속 이 유지 상태로 지금 벌써 몇 달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달째 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 위중증 환자나 중증 환자 치료 시설에 대한 역량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이 상태로는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 예. 앞으로 이제 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염력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관건이군요. 네. 백신과. 예. 그 확진자 예측을 할 때 네. 보통 주말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나 이런 지표도 보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많이 움직이나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좀 이 체감 효과는 더 강하게 느껴져요. 네. 주말에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예. 동네에 뭐 저녁 외식하러 나가셔도 식당마다 사람이 좀 많이 넘쳐나고요. 네. 또 주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 지인들은 주말에 강원도라든가 네. 또는 이제 바닷가 쪽으로 다녀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 숙박 시설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수도권은 3.7%. 주말 이동량이 전주 대비로 늘었고요. 네. 이 지방의 경우 비수도권은 8.3%. 그럼 거의 뭐 10% 가까이 늘었고. 예. 그리고 지금 장마철은 사람들이 좀 덜 움직이겠지만 사실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철로 접어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뭐 해수욕장 개장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난해 여름보다는 올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느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동량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수도권은 특히 7월 되면 인원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네.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수도권은 지금 4인 이상은 못 모인다. 이게 네. 좀 이제 머리에 박혀 있는 예. 상황인데 이게 재밌는 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네. 마치 속인주의, 속지주의처럼 네. 수도권 사람들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면 깜짝 놀라죠. 풀리죠. 인원 제한 없이 몰리고 예.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하니까 조금만 가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휴가철에는 조금 더 많이 이동량은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앞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또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일단 해외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에서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이 제일 심각한데 영국은 사실은 이 알파 변이가 만들어진 네. 곳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알파 변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영국은 지금 델타가 사실상 우세종에서 지배종으로 가고 있다. 예.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유럽이 초긴장 상태인데 8월경 정도면 아마 이 델타 변이가 이 지배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미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한 20% 나오고 있다고 하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파우치 소장 얘기에 따르면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 같다. 지배종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유일한 방법은 백신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이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의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지냈죠. 이 홍 의원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됐죠. 이 홍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 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지난 5월 10일에 국민의힘의 복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복당이 의결이 된 겁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대권 도전에 나설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델타 변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델타 플러스가 델타 변이의 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로 확인됐고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추가적인 거라서 이제 델타 플러스라는 이름을 잠정적으로 붙였고요. 이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분이 또 이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를 확인해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 조금 달라진 그런 플러스의 어떤 변종이 또 하나 더 발견이 됐고 예. 아직까지는 이 델타 플러스라고 이름 붙인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좀 강한 것 같긴 하나 한두 사례를 갖고 여러 가지 상황을 속단할 수는 없어서 위중증이나 기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정확하게 좀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매일 일어나는 거고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변이가 발생합니다. 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고요. 그 대부분 또 약하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히려 약화된 바이러스 변이도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악화되고 위중증이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 변이가 일부 찾아지는 거고 또 그러다가도 없어진 것도 있어서 유의 관찰하고 그 중에 찾아내는 거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하잖아요.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좀 강력하고 위해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 변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항상 관찰하고 주의해서 우세종이 되거나 더 전염력이 커지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 방역 당국이 국가별로 관찰하고 추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현재 알파 변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라도 광주 보니까 한 달 전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네. 한 달 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 거예요. 네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일이죠. 우선은 네. 이제 접종 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네. 접종을 받았는데도 걸리면 우리가 돌파 감염이냐 이제 이 문제를 먼저 보게 되고요. 예. 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게 90% 면역 형성 효과가 있다고 네네. 해도 100명이 접종하면 10명은 예. 면역이 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가능성은 뚫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확진자가 또 재확진되느냐. 이건 이제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확진됐다가 예. 완치가 됐는데 그다음에 또 걸려서 보니까 이번엔 델타 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면역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변이에 또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면역력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예. 체계적으로 더 필요해 보이는데 사례는 세계적으로는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드문 편이기는 해요. 델타 변이가 좀 위험한 부분이 지역 감염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이제 델타 변이가 나왔고 예. 전북은 지금 4명이 나왔고 해서 숫자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델타 플러스는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의 보건당국이 이걸 우려 변이다라고 이제 해서 22건을 발표했는데 오늘 새벽 하룻밤 사이에 41건으로 예. 늘어 있더라고요. 계속 숫자는 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변이가 이루어졌고 강해진 것인지는 조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연구 결과가 확진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신 상반기에는 정부의 목표치 이상으로 접종 달성이 됐는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는 백신의 효과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외국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조금 일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예. 접종 효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알려진 것은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됐을 경우에 95% 이상 감염 효과가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한 87%로 줄고 아스트라제네카도 90% 가까이 감염 예방 효과가 59%로 좀 주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이제 추정치고요. 물론 예.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방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다소 감소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이제 그 정도가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영국에서는 이미 90% 이상 우세종이 됐고 유럽연합이 8월 말이면 전반적인 우세종이 될 거고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뚫리겠죠. 예.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다만 변이 이 백신 접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또 추가적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변이 바이러스를 사전에 빨리 조기 진단해서 추가 확산을 막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2월, 3월 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촉자 파악, 그리고 접촉자 파악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 차단. 이런 부분들이 작년 2월, 3월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예. 된다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우리 경험과 여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방역 당국의 협조를 능력과 협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관리가 어느 정도는 초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 양도 늘려야겠네요. 네, 검사 양도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검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지 않고 많이 합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원래 여기 4분 계시잖아요. 예. 그럼 4분 한 사람 한 사람 변이 바이러스 검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많이 개발돼서 뭐 50분, 100분의 이 샘플을 모아서 한꺼번에 검사하고 예. 그럼 50명 중에 어디 한 분이 감염됐구나. 그럼 그중에 찾아서 다 추적 조사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확립이 돼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 방법들이 충분히 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요. 그 또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있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돼야지 변이 바이러스 예방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우리나라도 2차 접종을 좀 더 당겨서 뭐 교차 접종이라도 해서 2차 접종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예. 2차 접종을 빨리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교차 접종을 했을 때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 증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 두 가지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실험 결과는 스페인에서 한 450명, 또 독일에서 한 100여 명을 갖고 조사한 결과라서 3만 명을 갖고 한 임상시험 결과하고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방역당국도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기다려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보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해외 입국자를 통해서 시작된 대전의 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에서 영국발 변이라고 하죠. 알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대전에서 지금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게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전은 지금 방역 단계를 올렸습니다. 네. 이게 우선 일시적이 될 것인지 지속적이 될 것인지 지자체 자체가 모니터링해서 추후 계속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내는 알파 변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알파 변이부터는 감염력이 강화됐다. 뭐 1.5배에서 1.7배 정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50%에서 2배 가까이 감염이 확실히 빠르다. 그럼 이건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감염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대전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금융회사에서 첫 번째 생겼었고 보험사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었고 이제는 이제 종교 집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지역은 알파 변이가 상당히 계속 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도권, 비수도권 개념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눈 것이지 그렇죠. 방역 당국이 예. 사람은 그냥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거고요. 예. 대전 지역 분들이 대전에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도 다 어차피 다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알파 변이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우세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문제는 이제 알파 변이가 나왔던 영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거예요. 네. 거기다 조금 더 위험한 건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델타에 대한 방역은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와
매뉴얼 베이스로 대응을 하되 예. 지금 국내에서는 우선 알파 변이에 대한 대응이 네.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앞서 변이주 검사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대전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변이주 검사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네, 전수검사라고 그래서 뭐 일반 주민들 모두 다 전수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확진자 된 분들을 상대로 전수검사하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50명을 한 번에 모아서 검사해서 그중에 다시 추적조사에 찾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관리가 전수조사 가능하고요. 좀 확진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전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 거리두기 시행을 좀 최대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이 감염자 통계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된 혹은 이제 변화된 걸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우세종, 지역사회 전파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현재 거리두기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지금의 상황은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감염 전파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대등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추가로 1,000명, 2,000명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망자가 증가하는 또 병실이 부족한 사태는 없을 정도로 여력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고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프로그램 개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시나리오를 갖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작년 3월, 2월, 3월처럼 유입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검역 단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과거 했던 경험들 잘 차단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들어온 것은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되도록 추적 조사와 격리자 절취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은 예.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 확보된 시간에 예방 접종을 충분히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업데이트된 백신을 개발이 된 부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자녀 백신 찾느라고 네네네. 무한 클릭하는 분들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좀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네네. 6월 말까지는 포기하셔야죠. 예, 예.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자녀 백신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상반기 접종 다 끝났고요. 예. 얀센 백신이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자녀 백신이 나오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건 정말 뭐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고요. 물론 그걸 또 이제 운 좋게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녀 백신은 이제 6월에는 나오지 않고 예. 7월에 이제 3분기 접종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력 백신이 지금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로 이제 바뀔 것이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7월 아마 이 중후반부터 자녀 백신들이 다시 좀 더 여유 있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예. 7월 초에도 접종이 시작되면 어쨌든 자녀 백신이라는 건 당일 소진되지 않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접종 시작과 더불어 자녀 백신은 다시 개시되겠지만 예. 6월에는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두드리셔라.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화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예. 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맞아요. 예약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 편법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에 내가 땀나게 두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나훈아 콘서트보다 더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포털과 협의해서 예. 매크로를 돌리는 거는 좀 차단하는 방식을 찾겠다고 하니까 네. 이 7월 이후 조금 이제 매크로에 대한 걱정 없이 이 불평등에 대한 또 이 분노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안심하고 클릭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3분기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될 거라고 하던데 그 전에 최근까지는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 놓고도 어느 게 더 안전하네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 하반기에 됐을 때 화이자, 모더나 중에 선택은 물론 못하겠지만 둘 다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거죠? 네, 뭐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작용은 다 일부 다 뭐든지 있습니다. 네. 좀 아까 방송에서도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역시 젊은 학생들의 심근염, 심낭염 같은 심장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것처럼 예. 부작용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나 그 부작용은 10만 명당, 100만 명당 한두 명 생길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어떤 것에 대해 백신을 맞는 것이 백신 접종 이익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맞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백신 접종 선택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들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학생들의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3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 밖에 다른 학생들의 어떤 접종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 특히 12세에서 15세 혹은 우리나라 12세 18세까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화이자와 같은 모든 접종을 권고하는 나라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는 중학생이죠. 중학생 이상은 사회적인 접촉과 빈도가 많고 예. 학교 시간 일과 후에 개인적인 학생들 간의 친구들 간의 접촉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요. 네. 또 우리도 이제 방역당국도 12세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 화이자 접종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예. 필요성을 저는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직원들하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접종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의 접종이 어느 정도 돼서 예방 효과가 있다면 지금 9월부터 전면 등교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예방 조치들이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외에 다양한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고3 접종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고3 이외에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N수생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네, 한다고 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9월 1일에 이제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네. 전국 단위의 모의평가가 6월, 9월에 있어서 고3이나 재수 혹은 그 이상 N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제 시기인데 이게 응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수능 치는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접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않아도 네. 수능을 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능은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걸리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별도의 공간에서 치러야 되는 거는 지난해에도 교육당국이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는 모두 다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아마 이 재수생 이상 N수하는 분들은 자 이번에 응시할 때 백신 접종 선택을 할 것이냐, 예. 요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 게 수능은 안 치거나 예. 별 관심이 없는데 백신에 관심이 있는. 백신을 좀 막기 위해서 젊은 층, 네. 그러니까 좀 20 전후가 된 이제 네. N수생 대상들이 예. 굳이 나는 시험 칩니다라고 응시 접수를 하면서 백신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괜히 이제 백신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 정도 정성으로 백신을 맞겠다고 하면 접종시켜줘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50대인데 이제 7월에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8월 이후에는 네. 어차피 만 18세 이상 49세까지의 성인은 뭐 굳이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끊지 않고 선착순으로 다 좀 예. 이제 굉장히 많이 접종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때 이 접수를 해도 되거든요.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예, 시기는 대체로 한 8, 9월 정도에 수능 전에 맞게 돼 있는 이제 시간 일정이기 때문에 뭐 허위 응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당국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네. 있는 사람이고 수험생, N수생 많아야 얼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수십만 명 정도인데 예. 저는 뭐 최대한 많이 열심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영업을 못했던 자영업자 상대로 해서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어제 그 김부겸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유흥업소 특히 뭐 나이트클럽 얘기도 나오던데 네네.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작년 수억 원을 못 벌었을 텐데 그거를 네네. 손실보상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대형 나이트클럽뿐 아니고 이제 룸살롱이라든가 네. 단란주점이라든가 지금도 이제 수도권은 영업 제한이 있었고 7월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고 네. 문제는 자정까지 할 수 있는데 예. 업주들은 또 좀 불만이 있죠. 자정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업종은 초저녁인데 결국은 심야 영업이 안 되면 여전히 타격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타격은 있겠고 예. 영업적 측면으로 보면 이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국민 정서의 문제인데 손실보상법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여당 단독인 것이 야당은 소급 적용해달라. 예, 예. 지금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소급은 안 돼 있는데 아주 한시적인 소급 3개월 정도 네네. 공표에서 시행 정도만 이제 법에 포함돼 있어요. 야당은 소급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오간 이야기인데 네. 야당 의원이 자 소급해줘야지 지난해의 이 막대한 피해들에 대해서 그냥 이 소상공인들이 끌어안으라는 말이냐. 근데 업종에 대한 고민을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예. 거예요. 이분들이 식당이다, 카페다. 뭐 충분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나이트클럽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유흥업종이 지난해 집합 금지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 맞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홀덤 펍이라든가 감성포차라든가 다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흥업종에 좀 막대한 소급 손실 보상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정서와 또 그분들의 합리적인 피해 보상의 어떤 예. 요구와 또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야당은 또 무조건 다 소급을 해달라가 아니라 네. 소급의 합리성에 따라서 조금 이게 나눌 필요가 있지는 않겠는가. 이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대목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코로나 초창기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거 덕분에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의료진들의 고생과 감사함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했는데 살짝 지금은 잠깐 잊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반성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의료진에 대한 뭐 처우 개선, 환경 개선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조금은 이제 많이 상황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구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인들이 특정 병원이나 또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서 일하는 의료인하고 예. 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이나 처우 개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나 손실 보상 체계나 또 기타 이런 거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체계나 관련 체계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 개인,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그 외 많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현장 일하는 사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사실 좀 많이 지쳐가고 있고요. 특히 예. 코로나 중증 환자 전문 전담 치료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역학조사 일선에서 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까지 뭐 당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장기적인 플랜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관에게 어떤 전달해주는 그런 지원책보다는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